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호준석입니다. YTN 라디오의 특집 다큐멘터리 서간도의 별들 3,500을 제작한 이은지 PD가 제34회 한국 PD 대상에서 라디오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과 러시아 현지 취재를 통해서 독립전쟁사를 재조명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상의 기쁨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한 YTN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평가원께서 선정하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독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단독을 습관처럼 다는 경향이 최근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단독 보도의 조회수가 일반 보도보다 높게 나타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간략한 정보에도 단독이 달리기도 합니다. 시청자라면 자연히 단독의 기준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리뷰 Y 시간에는 가치 있는 단독을 위한 YTN의 노력 살펴봅니다. 네, 그러니까 단독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부터 뭐가 단독이냐라는 것인데 우선 김선중 해설위원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그 단독을 붙이는데 어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단독을 붙인다는 사내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기자협회나 방송기자협회 같은 기구에서 비공식적이고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통 단독 보도라고 할 때는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은 우리만이 독점적으로 특정 보도한 기사를 단독이라고 표현합니다. YTN도 역시 이런 판단에 따라서 단독을 붙이곤 하는데요. 보통은 제보나 자체 취재를 통해 발굴한 기사일 경우에 또 그 내용이 다른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경우, 특히 사회적으로 보도 가치가 큰 경우에 한해서 단독을 붙입니다. 하지만 요즘 저희도 조금 그 기준이 느슨해지고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럼 이제 두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YTN의 단독 보도를 분석을 하셨다고요? 1분기를 돌아보면서 YTN 단독 보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선 최근 방송된 단독 중에서 주목도가 높았던 보도를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4월 13일 단독 용산기지 담장 밖 발암물질 510배 공원 조성 난제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차기 정부에서 공원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논리를 얘기하면서 청와대 이전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이제 미군 기지 환경 오염 문제를 얘기하면서 공원 조성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해당 보도가 눈에 띄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집무실이 들어설 그 국방부 청사 주변에 있는 용산공원 완공을 앞당겨서 국민들에게 이제 전면 개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YTN 취재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걸 이제 이전 정부랑 비교를 하는데요. 이전 정부 그러니까 뭐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이제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 공식화했었잖아요. 하면서 이제 추진해온 과정, 또 거기서 드러난 오염 문제 등으로 좌절된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국민 안전과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 뉴스에서 강조를 하는데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닐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아주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 논란이 주로 어떤 비용의 문제나 시기 그리고 어떤 새 정부의 소통하지 않음의 문제로 다뤄졌던 것들과 에 대해 주목한과 달리 이제 환경 오염 문제에 주목을 해서 어떤 시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국익의 관점에서 이 공원 조성 관련한 이슈를 다룬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새 정부 이것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도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할 텐데요.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국민의 편에서 의미 있는 보도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용산공원 환경 문제에 대한 YTN의 단독 보도 분석해 주셨고, 저희 YTN은 지역마다 이제 취재팀이 있고요. 지역의 현안들, 또 지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많이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YTN의 지역 단독 보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YTN은 지역 이슈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춘천지국의 단독 보도인 친일파라 부르지도 못하고 슬그머니 교체한 안내판 보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도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민영희의 무덤을 관리하는 가옥이 춘천시의 어떤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보도에 대한 후속 보도입니다. YTN은 2017년부터 해당 주제로 단독 보도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민영희의 무덤을 관리하는 가옥이 1900년도 초에 지어진 가옥이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후로 수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일 관련한 역사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후속 보도에서 다시 그러니까 해당 가옥이 단순히 민영희 무덤 말고도 주변 자손들의 묘를 함께 관리하기 위한 가옥이라는 점들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상황들을 다시 보도를 하면서 춘천시가 지난해 12월에 이 관련해서 안내판을 400여만 원을 들어서 교체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YTN에서 문제 제기한 어떤 친일 그 기록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자손들이 친일 관련 것들을 거부를 하면서 기록하지 않은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친일파 무덤을 관리한 상황을 지적한 보도이고 어떤 지역 이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편인데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월 5일 방송된 대전지국의 단독 보도가 참 유익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독 두통약 5만 원에 판 약사 판결문에 정신병력 있는데 복지부는 몰랐다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입니다. 두통약 감기약을 5만 원에 팔아서 경찰 조사를 받는 약사가 알고 보니까 이제 2년 전에도 약국에 그 성인용품을 전시해서 벌금형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판결문에 보니까 정신질환이 명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YTN이 취재를 해보니까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이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사실은 뭐 시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YTN이 단독 취재로 이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되고 또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그런 보도였습니다. 자, 두 분의 분석과 평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선중 해설위원 실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두 분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특히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용산 기지의 환경 오염 문제를 다시 짚어준 보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나름 쉽게 설명해 준 것도 평가하고 싶고요. 이번 기회에 용산 기지뿐만 아니라 전체 미군 기지의 오염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현장 취재가 곁들여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국에서 발굴한 단독 보도는 특히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비해서 지역의 취재 환경이 열악한데요. 적은 인력으로도 이렇게 좋은 보도를 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근 주요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YTN도 주요 후보자들의 검증 보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도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YTN의 단독 보도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들을 해주셨고 아쉬웠던 점도 있을 텐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끼리 단독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니까 단독 보도라고 좀 불리기에는 아쉬운 보도들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방송된 단독 내일 국무회의 집무실 이전 예비비 안건 상정 보도와 4월 15일 단독 보도인 5월부터 학교도 일상회복, 확진 학생 기말고사부터 응시가 등 보도인데요. 사실 두 보도 보면은 몇 시간 후면 밝혀질 내용이나 아니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언론사들을 통해서 알려질 내용인데 이것들을 이제 단독이라고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시간차 단독이라고 좀 말을 해야 할까요? 4월 7일자 단독 이태규, 나경원 입각 확정, 경제부총리 등 일요일 발표 보도는 결과적으로 오보가 됐는데요. 인사기사의 경우에 인사권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종종 오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무리하게 단독이라고 이걸 명시할 필요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그 사건 사고 보도를 살펴봤는데
사건 사고 보도에서 단독 표기를 관행적으로 붙이는 경향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YTN 단독 보도 가운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확하게 아직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된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단독 보도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면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를 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단독 보도에서 최근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정으로 반론 보도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월 26일 보도입니다. 단독 출연진 확진 숨긴 채 어린이 뮤지컬 강행, 어린이 집단 감염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인데 이게 이제 오전 4시쯤에 최초 보도가 됐거든요. 유명 어린이 뮤지컬 출연진이 공연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주최 측이 이를 숨기고 공연을 강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공연 주최 측이 전날 단체 리허설은 진행되지 않았었고 확진된 출연자는 즉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하고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된 출연진만 참여하게 했다라는 주장을 해서 반론 보도가 지난 3월 2일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난 1월 26일 보도 하단에도 반론 보도 내용이 이제 추가로 해서 수정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 의미는 좀 다르지만 이번 보도에서는 정확성과 또 이제 보도에 있어서 충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워낙 민감한 시기였고 사실 또 아이들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빨리 쓰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단독일수록 좀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거 이런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유형의 보도를 보면서 이게 정말 단독이라고 하는 게 맞나 약간 좀 회의에 빠지게 하는 보도들이 또 있었는데요. YTN만 보도했으면 어떤 보도라도 단독이 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은 보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보도 가운데 뭔가 모두 앞에 단독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보도들인데요. 고향에서 50대 여성 손발 묶고 납치한 뒤 돈 빼다 도주, 경찰 추적 중, 술 취해 70대 경비원 구타한 50대 남성 체포, 금은방서 여주인 폭행 강도 30대 추적 남성 추적 중 이런 보도들인데요. 사건 사고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독 보도에는 독점성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공적으로 알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도를 할 때 단독 보도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사안을 특정 언론사 혼자 보도했다고 단독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후속 보도나 추후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당 보도들이 가지는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어떤 단독이 가진 무게를 언론 스스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 뼈아픈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도 다 이제 기자들인데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또 나눴었던 그런 그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시간차 단독에 목을 맸었던 다 경험도 있죠. 그렇죠. 예, 예. 김 실장께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픈 지적입니다. 기자 한 명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언론계에서는 이전에는 특종이라고 표현했었는데 포털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최근에는 단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원래 단독이라고 하면 정말 누가 봐도 특종이라 할 수 있는 기사에 대해 쓰는 게 맞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익스클루시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전에는 국내 언론계에서 아시겠지만 관행적으로 제목에 단독이라는 표시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포털이 미디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이른바 포털에 걸리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주요 기사에 단독이라는 제목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경쟁이 심해지고 과해지다 보니 급기야 단순 시선 끌기 낚시성 보도에도 단독이나 속보라는 제목을 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언론 전체가 희화화되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YTN도 단순히 정부 발표를 남들보다 조금 빨리 알았다든지 발생한 사건을 조금 빨리 보도한 수준의 기사에는 단독을 달지 말자는 내부 공감대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단독을 붙이는 관행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보도해야 한다는 조급증을 불러오면서 기사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오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유념해라 하는 한 줄 요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부터요.
단독 보도 이제는 정확한 원칙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독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지는 현재 언론의 환경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가치, 또 단독의 의미를 지켜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YTN 내부에서도 스스로 단독에 대한 내부적 지침이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엔 이 박사님 한 줄 요약입니다. 네, 언론사뿐만 아니라 YTN이 스스로 단독 보도 의미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보도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보도를 우리 언론사만, 특정 언론사만 보도했다는 의미로 어떤 시청자와의 독자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좀 잘 헤아려서 약속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들려주신 말씀들 잘 새기고 더 좋은 YTN 뉴스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